아니에요. 그래서 삼각함수 어려워. 오늘 좀 아니구나. 일단은요, 그 삼각함수라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하려면은 삼각함수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툴 같은 게 좀 기본적인 좀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는 각이라는 거는 뭐 180도 그러니까 이런 거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 185 그 다음에 275 360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요 이렇게 단위 자체를 어떻게 쓰냐면은 도라는 단위를 씁니다. 도는 영어로 뭐냐면 디그리예요. 디그리 셀시어스 디그리. 근데 디그리는요 무슨 단위냐면은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60은 뭔가 60이라는 뜻이 될 거고 진짜로 이 분이라는 거는 나눴다라는 거지. 60개로 나눴다라는 거야. 60개. 그래서 얘들아 1도가 뭐냐면요 1도가 60분을 1시간을 60분이라고 되어 있는 1시간을요 한 바퀴를 이해가 되잖아. 한 바퀴를 돌잖아. 한 바퀴가 몇 분이야? 60분이지 60분. 네. 60분의 그 1분을 1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요 죄송해요 1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60분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60분분 했다는 뜻인데 죄송해요 여기서 착각했어요 제가. 자 60분법은 정확하게 정의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삼각형 A형인데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한 바퀴에 몇 도지? 60도. 이 60도를 정확하게 60도로 나눠놓는다. 저 60도를요 사이좋게 60등분 해놓은 거야. 그 조각 하나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냐면 1도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게 그래서 60분법이 진짜 60분법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에서는 90도 정사각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게 나온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측량 기술이 발달했냐면은 이집트인들 때부터 이렇게 측량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60분법이라는 단위 체계를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도를 썼을 때 한계점이 있어. 이런 걸 쓰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써? 우리 쓰지. 그치. 각도를 표현을 할 때 60분법을 쓰게 되면은 이게 뚝뚝뚝뚝 끊겨있는 각도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씨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각도를 표현할 때 실수 전체로 표현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실수 전체로 각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확장을 해서. 그래서 착안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호도법이야. 호도법이라는 단위 측량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면요 각도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게 가능해. 무리수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실수 전체 내에서 가능한 숫자들을 모두 다 각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호도법에서요 각도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거든. 이걸 읽을 때 세타라고 읽습니다.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라고 있습니다. 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자 이거는 교과서 정의입니다. 호도법에서 나오는 이 세타의 각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튀어나와. 니네가 알고 있는 이 60분법은 이제부터 안 씁니다. 안 써요. 삼각함수에서는 60분법을 안 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들은 60분법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르요. 여기 나와 있는 각도 무슨 각? 특수각. 특수각들은 우리가 60분법이랑 호도법을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쓴다고. 왜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은 뭐 얼마나 빨라라고 했을 때 뭐 10m/s에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60km/h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성령의 단위를 킬로미터를 쓸지 뭐 미터를 쓸지 이런 거를 뭐 혼용해서 쓰고 있지. 똑같은 그래서 막 각 그냥 속도 변환을 하잖아. 단위 변환을.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도라는 단위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위 변환이 가능하다고 얘들아. 그쵸? 그래서 이게 세타라고 정의하는데 이 세타를요
여기서 말하는 호잖아. 호가 뭐겠어? 바로 부채꼴에 호를 뜻하는 겁니다. 부채꼴에 호를. 그래서 무조건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부채꼴에서 이 각도를 우리가 센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각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또 각의 정의가 나오는데 각도는요 무조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의를 할 때.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거와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하죠. 각도를 정의하려면 반직선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반직선 하나는 무조건 뭐야? 그 위치에 고정시켜둡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고정시켜놓은 게 아니고 움직여요. 그래서 앞으로 각도는요 쉽게 말하면은 회전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 조입하고자 하는 수학적인 물리이 아니야. 각도는 앞으로 얼만큼 회전했습니까? 회전량을 표현하고 싶은 게 각도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을요 뭐라 그러냐면은 각도를 측정할 때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초선.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처음 시작하는 선을 기준해서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반직선을 이제부터는 여기 어디 갔어? 내가 뽑아놨는데 여기 있다. 자, 고정시켜놨어.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맨날 보겠다 이제.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움직이는 선이 이렇게 하나가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 센터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반직선을 뭐라 그러냐면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경이 무슨 약자냐면은 동자가 한자예요. 아니 그 동경 왜 동경 말고 그거 있어 말고 그 동경 말고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에 이 동자가 뭐냐면은 바늘 경자야 합니다. 바늘? 바늘 경자야. 그래서 여기 시계 보면 시계가 없네요. 시계 여기 있네요. 여기 봐봐 여기 이게 동경이야 얘들아. 움직이네. 이게 동경이야. 다른 것도 움직이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만 움직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바늘인데 이 시초선이랑 동경이 이루고 있는 그 사이각의 이만한 회전한 크기의 양을요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직선과 반직선 사이에 이만큼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하고 선생님 그러면요 각의 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각의 크기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선생님 각의 크기가요 이만큼 잡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자 봐봐 부채꼴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부채꼴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그만큼 돌았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호도법은 정의가 뭐냐면은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나눠줬다라고 해서 각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호도법으로 새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B값이야. 그러면은 R값이 이만큼 커지면 L값도 이렇게 커지지. 무슨 도형? 닮은 도형이 나오지. 닮은 도형이니까 R분의 L값은 어차피 안 바뀌어. R값이 2배가 커지면 L값도 2배가 커지니까 그냥 R과 L에 대한 순수한 B값으로 나오니 항상 저 B가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고. 크게 잡던 작게 잡던 많이 잡던 닮은 도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정의하고요. 이게 호도법에서 정의하는 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정의하는데 정의잖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데요? 정의라니까. 정의라고 정의야. 없는 걸 만들어낸 거야. 없는 걸 이렇게 편의상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지지 마. 암기야 이거는 정의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니네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 니네 뭐 그런 거 정해봐. 선 정해봐. 선. 점 정해봐. 점. 그래 점. 면 정해봐. 동고. 선이 보였어. 오 아니에요 얘들아. 면은 면들끼리 모여서 면을 만듭니다. 선이 존나 많은 면 아니에요. 선은 니네가 만들어낸 이런 선은요 어떤 선이냐면은
아주 얇은 직사각형을 국숫가락처럼 늘어놓은 거야. 그럼 그것도 면이네. 이것도 면이에요. 니네가 보기에. 여기 선이 면이네. 이건 뭐야? 동그라미야. 아주 작은 동그라미. 점도 면이네. 점도 사실 물리량과 크기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 시각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표기 시각화시키는 거지. 점과 네, 약간 선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선이 보여요. 많으면 면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초등학교 수학을 기초에서 본 그렇게 저는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선이 점이 모여서 점이 모여봤자 선입니다. 점이 모여서 점이 되고 선이 모여서 어머, 이거 잘못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 방어 쪽 그거는 저기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저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네, 그럼 점은 모여봤자 점이기 때문에 절대 크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면들끼리만 모여야 면을 이룰 수가 있어.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점이 모여 선이 된다. 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점은 모여봤자 점입니다. 우리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 나가신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봐봐 검색해봐도 그렇게 나오지? 뭐라고 검색해? 점이 모여서 3이 된다? 물음표? 유머라는데 점에는 길이가 없잖아요. 무한소의 길이를 봐봐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 안 되니까. 아무튼요. 자,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호도법은요. 단위가 그러면 바뀌겠지. 단위를요. 이렇게 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찾아보자.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호도법의 각도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해요. 이 라디안은요. 합성어야. 레이디어스랑 앵글의 약자입니다. 레이디어스가 뭐예요? 반지름이라는 뜻이에요. 부채꼴이랑 원의 반지름을 영어로 레이디어스라고 해요. 그래서 반지름 R 그러잖아. 그 R이 이거의 약자야, 얘들아. 레이디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드랑 여기에 있는 앵글을 합성한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반지름과 나눴다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정의하고요. 이거를 줄여서 각도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라드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이럴 때 라디안. 도랑은 다른 단위야.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거? 자 봐봐 여기에서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정리한다고 했지? 자 10초선이 있고요. 10초선이 있고 자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경이 있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얼마큼 돌렸어요? 30도 돌렸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또 정의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1도는 전체 60도를 내가 60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이잖아요. 그럼 1라디안도 있겠네요. 그렇죠. 1라디안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겠어? 이거랑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 즉 부채꼴을 그렸을 때요. 요거 그릴 수 있어. 부채꼴을 그렸을 때 요 길이를 잡고 이렇게 측정한 거야. 걔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구부리는 거지. 구부려서 부채꼴의 길이랑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새의 이 중심각을요 1라디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도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57점 몇 도 정도가 나와요. 이 실제 각도를 측정하면 57점 몇 도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1라디안은 무슨 뜻이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에 요만큼 회전한 양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돌렸어. 몇 도? 180도지. 180도. 그럼 요거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봐. 요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파이 R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파이 R이지. 그치? 파이 R이라는 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데 그거를 반지름으로 나눴어. 파이네. 파이. 이게 18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놓은 각도 단위야. 그래서 읽을 때 파이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80도는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제부터.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읽을 때.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왔다 갔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막 혼용되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럼 봐봐.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내가 180도라고 읽었잖아.
그럼 360도면은 이거니까 정확하게 몇 배 되겠어? 2배 되겠지?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360도는요 우리가 호도법 각도로 환산하면은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이거요? 2파이 라디안이 되게 돼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0도지, 그럼 90도지, 절반이지?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는데 와우.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읽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80도지. 몇 등분?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180도 몇 번? 4분의 1.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있고요. 몇 배? 몇 배? 6배.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도의 3배지? 몇 파이? 2분의 3파이 라디안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도가 이제부터는 라디안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저 파이가 따라다닙니다. 왜냐면 라디안을 180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저기서부터 몇 배 관계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 연습해볼까?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135도를 호도법으로 환산해보세요. 4분의 7 라디안. 봐봐,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나눈 거냐면은 결국에는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쓴 거잖아. 얘를 그러면 180이라고 나누고 여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전부 다 정의가 뭐냐면요 180으로 나눠서 파이를 전부 다 갖다가 붙이시면은 그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얘도 180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파이를 붙여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파이 라디안? 4분의 3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각도를 환산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70? 270 너무 낮게 해보지. 왜 저렇게 3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이거를 60분법 도로 환산을 해봐. 왜 350도? 아니야. 350도 파이 라디안. 자,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3분의 뭐야? 자, 파이 라디안이 300파이 라디안 80도를 썼지? 3분의 5파이 라디안이 과연 뭐가 됩니까? 비례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비례관계가 됐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다 비례관계가 성립할 거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요거를 애항해곱이랑 외항해곱을 하시면요. 몇 도가 나와? 300도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 3분의 5. 그러면 라디안이 나와 있을 때는 분모를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 네. 180으로 바꿔주시면 분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뭐야, 개본집이잖아. 그럼 바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왔다 갔다 버리셔야 돼. 이게 2분의 파이 라디안 바로 보자마자 오케이 90도 곱하니까 99도. 뭐야? 3분의 파이 60 곱하니까 60도. 예. 45 곱하니까 45도. 이게 얼마? 그냥 저기 30 곱하고 30 곱하니까 30도. 얘 봐봐. 얘는 그러면은 180을 그냥 180으로 나누면 되니까 180도. 얘는 270이니까 그럼 얘는 90 곱하니까 270도. 얘는 얼마? 얘는 그냥 900에서 360도. 180분의 360도. 이렇게 왔다 갔다 버리셔야 돼요. 맞을 때.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이거 하나 더 해볼까? 이제 뭐 해볼까? 제일 어려운 거 있어요. 숫자가 좀 애매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225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보세요. 4분의 5 맞췄어. 라디안이랑. 나는 얼마로? 4분의 5파이. 그죠? 4분의 5 파이 라디안. 그냥 저거 그냥 끼워 맞추면 돼. 그리고 이걸 이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45. 여기도 225도. 왔다 갔다 오니까 무조건 기준이 뭐냐면요 180이 기준이야. 왜냐면은 180도라는 걸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정의할 때 반원 기준으로 정의를 했잖아. 기준이 되는 게 이제 180도가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몇 배 나눠주시면 돼. 됐어요? 이게 그래서 라디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문제 풀 때는 뭐 같더네? 60분법으로 쓰는 게 아니 편하니까. 이런 게 아유! 60분법 쓰는 게 편해. 왜냐면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이 라디안이라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거든.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한 숫자잖아, 저 단위 자체가. 60도라고 쓰는 게 편하지 60도를 이렇게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아 이거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단 말이야. 머리 아파. 그래서 저도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라디안이라고 나왔으면 전부 다 뭐로 다시 바꿔. 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강사의 충격 잘 들었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러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문제 풀 때 특수각도 나오면 다 도로 바꿔놓고 푸십니다. 네, 진짜 그럴까?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둘 다 되십니다. 그분은 저한테는 약간 연예인 같으니까. 스마트폰 연예인도 아니고 네? 스마트폰 연예인. 예, 항상 열심히 팬이에요. 한 번만 저기 악수해봐. 거기 살잖아요. 거기 PH. 맞아요. 써 있으면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151번에 대한 문제고요. 15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52번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52번. 자, 끝났다 갈게요.